먼저 첫 번째 뉴스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뭐라도 해야 하는데 정부만 쳐다보는 은행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시장에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초창기에는 비트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입금했어야만 되죠. 근데 현금을 입금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때는 그냥 받던 시절도 있었어요. 거래소 개인 통장, 사장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던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름 없는 거래소들이 입금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사례도 많았고, 예, 문제가 많았죠. 지금 업비트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은행하고 연결해서 예, 그렇게 입금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입금이 불가능한 거래소들이 많이 생겼죠. 현금 입금이 불가능한 거래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금 입금이 가능한 거래소만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내가 현금이 입금되지 않는 거래소와 거래하고 싶을 때는 현금이 입금되는 거래소에다가 현금을 입금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거래소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입니까? 디플레이션입니까? 그러니까 화폐의 가장 핵심적 가치가 뭐냐? 이것은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희소성입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담보되지 않은 화폐는 항상 문제가 있었고요. 어, 인류는 지금 5천 년 역사를 통틀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항상 화폐의 희소성을 담보로 해서 화폐를 사용해 왔어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커다란 바위돌을 화폐로 쓰기도 하고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그 섬에는 그렇게 큰 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여러 명이 큰 배로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돌을 배에 싣고 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죠? 개인이 혼자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어디 가서 가져올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다가 중간에 배가 침몰해서 바닷속에 가라앉기도 하고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가라앉은 돌까지 화폐로서 가치를 갖는 겁니다. 조개 껍데기로 화폐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조개 껍데기를 쓴 게 아닙니다. 개오지라고 해서 아주 특이하게 생긴 조개 껍데기를 사용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루 종일 내가 해변에서 조개를 캐더라도 하루에 한 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뭐 금화, 은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희소성을 담보로 해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근데 사실 최근까지도 그 말을 썼죠. 영란은행의 파운드화도 근본이었고 달러도 근본이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협약에 의해서 기축통화가 됐던 겁니다. 1971년도에 근본이제가 폐지되면서 닉슨 쇼크로 인해서 화폐는 종이가 됐습니다. 희소성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희소성이 사라진 채로 화폐가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즉 담보물 없이. 원래 인류는 희소한 재화를 가지고 화폐를 사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겁기도 하고 운반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희소한 재화를 담보로 해서 종이로 화폐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파운드 하나 달러예요. 그러다가 1971년에 그 담보물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생기죠. 담보물이 없는 종이 쪼가리를 어떻게 화폐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담보물은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 대안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우디하고의 협약을 통해서 오펙에서 석유 거래할 때는 달러를 써라. 그래서 원유가 페트로죠. 그래서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달러가 71년부터 74년까지 담보 없이 사용됐어요. 담보물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미국이 담보물이 없잖아요. 전 세계가 원하는 거야만 돼요. 그 담보물은. 조개 껍데기일 수는 없죠. 금일 수도 없어요. 왜? 금이 그만큼 미국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석유는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거니까 사우디를 꼬셔가지고 석유를 팔 때 달러만 받는 거는
그러면 달러의 담보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원유로 교환할 수 있는 증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원유는 희소하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한 가치로 담보가 됐던 겁니다. 그게 1975년부터 50년간 협약이고 작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담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종입니다. 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 왜 이렇게 정부들이 이걸 가지고 뭐 자기들도 해보겠다고 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날리고 왜 이렇게 합니까? 담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물 담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물 담보가 뭡니까? 현재는 달러예요. 미국이 달러를 담보로 발행을 승인해 주겠다고 하니까 한국 정부는 한국의 원화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지금 미국의 달러는 희소 가치가 있습니까? 자, 아직까지는 오펙에서 달러를 가지고 원유 거래를 하고 있어요. 법적 효력은 끝났으나 아직은 희소성 있는 재화로 교환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이 거기에 직접적인 어떤 개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언제 어떻게 틀어질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미국이 지금 오펙의 가장 큰 경쟁 상대로 올라섰어요.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펙의 경쟁자예요. 달러를 석유로 바꿔주겠다라는 원유로 바꿔주겠다라는 계약은 이미 종료됐지만 그리고 종료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만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은 계속 위안화로 원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미국은 사우디의 경쟁자고 중국은 사우디의 고객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가 맺었던 협약은 끝났어요. 자, 사우디는 경쟁자의 편을 계속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고객의 편의를 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고객은 달러 이외의 화폐로 거래하고 싶어 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원유 연동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언제든 끊어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달러는 언제고 그냥 종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현물과도 교환할 수 없는 그냥 종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을 담보로 합니까? 바로 그 종이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다 스테이블이라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물론 뭐 스테이블이라는 그 의미는 가치 자체의 안정성보다는 가격의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1 스테이블 코인의 단가의 안정성. 안정성이라는 거는 뭡니까? 1 달러와 연동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페그가 깨지지 않는 한, 이거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한, 어쨌거나 1 USDT는 1 달러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이 페그가 유지되는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간단해요, 사실은. 자, USDT는 달러를 받고 USDT를 발행하는 거죠. 발행량이 많아지고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시장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USDT를 테더사가 발행하면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고객에게 무조건 1 USDT를 가져오면 1 달러로 바꿔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 USDT가 너무 많이 풀린 나머지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1 USDT를 0.9달러에 살 수 있게 됩니다. 0.9달러에 사서 그것을 테더사에 갖다 주면 테더사는 1달러로 바꿔줘요. 0.1달러를 앉아서 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 테더가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1달러보다 싸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사서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기겠죠. 그 사람들은 미친 듯이 테더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들인 테더를 어떻게 합니까? 테더사에 가서 달러를 교환해요. 그러면 시장에 있는 USDT를 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가격은 다시 어떻게 돼요? 1달러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만일 서로 USDT를 살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USDT의 가격이 1달러를 넘어서게 돼요. 1.1달러의 거래가 돼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또 역시 돈 버는 기회가 생겨요. 자, 돈이 있는 사람은 테더사에 가서 1달러를 주고 1 USDT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거래소에 갔다가 1.1달러에 팔 수 있어요. 자, USDT를 갖다가 서로가 거래소에다 매도를 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1.1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또
수많은 사람이 USDT를 갖다가 매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1달러까지 떨어져요. 이해가 되셨나요?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갖다가 팔아 제끼고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사서 테더사에 갖다 주고 1달러로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양이 1달러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페그가 유지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끔 그것이 깨질 때도 있어요. 깨질 때는 대부분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고 떨어지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USDT가 망한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면요. 사람들이 서로 USDT를 먼저 팔으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사다가 테더사에 갖다가 주고 달러로 바꾸는 속도보다도 전 세계에 있는 USD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망하기 전에 팔려고 미친 듯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USDT가 1달러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뭐 0.5달러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뭐 0.99달러 1%만 떨어져도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0.97달러 이러면 한 3% 떨어진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것이다 아니다. 이것이 종이돈과 연결돼 있어요. 근데 종이돈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달러가 지금 지난주에 제가 뭐 말씀드렸어요? 불과 한 6개월여 만에 14%가 떨어졌어요. 달러의 뭐가? 달러의 상대 가치가 다른 통화, 글로벌 기축 통화, 뭐 유로화라든가 위안화라든가 아니면 엔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달러가 14% 정도가 6개월 만에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달러 인덱스라고요. 다른 그 상대국들의 경제 상황도 다 안 좋은 상황이고, 일본도 지금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달러가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14%나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리를 낮추라고 연준 의장을 협박하고 있어요. 자, 금리를 낮추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달러의 붕괴는 더 가속될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달러와 태그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내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 재산을 바꿔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달러의 하락을 그대로 맞게 돼요. 불과 6개월 만에 14%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전혀 스테이블하지 않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비트코인은 근본이 없다더니만 그거는 근본이 없는 돈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야, 너무 좋네 이게. 1코인당 1달러로 확실하게 담보가 있으니까 이건 믿을 수 있겠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내막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화폐의 근본 가치는 뭐라고 경제학에서 이야기한다고요? 그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번이 희소성이에요.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 시대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희소성이 담보되지 않은 화폐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는 최근 1년 사이에 전혀 실물로서 담보되지 않은 희소성으로서 담보되지 않은 그냥 순수한 종이를 최근 1년도 아니죠. 최근 6개월 정도를 써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인류 역사상 경제학적으로 계속 희소자산에 담보가 돼 있거나 아니면 그 희소자산 자체를 가지고 화폐를 써왔는데 최근 6개월 동안 그러한 담보 없이 지금 순수한 종이로 사용하고 있고 그 기축통화인 달러가 최근에 다른 종이들에 비해서도 가치가 14%나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스테이블코인 뭐예요? 스테이블코인은 바로 이러한 희소성이 담보되지 않은 종이돈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게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스테이블코인입니까? 자,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 비트코인 실체가 없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죠. 비트코인은 철저하게 희소성에 담보돼 있는. 자, 비트코인은 애시당초에 프로그램 되기를 총 2100만 개까지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르고 있으니까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경제학에서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화폐인 종이돈을 갖다가 담보로 하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무엇을 담보로 합니까? 희소성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희소성이라는 것은 어디서도 더 추가로 구할 수 없는 거죠.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원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분실되는 수량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량은 한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이 첫 번째 보여드린 이 신문 기사는 뭐냐면 촌극의 촌극. 여러분, 이거는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뭐라도 해야 하는데 정부만 쳐다보는 은행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 뗐습니다. 네. 손 뗀 게 왜 뗐습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하고서 손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벙쪘다. 이 속어죠. 네, 벙쪘다고 했다. 누가?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CBDC 2차 실험 보류를 전격 통보한 데 대한 시중은행 한 관계자의 반응이다. 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석 달도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한국은행만 쳐다보고 있던 우리나라 은행들이 벙 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스탠스는 뭡니까? 야, 이거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왜?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뭐가 그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고, 퍼블릭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비트코인이 왜 비트코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코인을 만들고, 코인을 발행하고, 어떻게 코인을 보급합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딨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3개월 채웠습니까? 3개월 못 채웠죠. 26일 날 포기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럼 말일까지는 해보고서 발표를 하든지 2달 26일 하고서 포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한국은행만 쳐다보고 있던 시중은행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벙 쪘다. 이게 담당자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바통은 야, 니네가 만들어봐.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시중은행들은 자,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담당 부서나 직제가 만들어질 정도도 아니다. 은행에는 스테이블 코인 담당 부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냐? 그냥 스테이블 코인 협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분과를 만들어서 세 차례 정도 모임을 했다. 그러니까 아직 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모임은 했는데 실제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유 중에 하나 뭡니까? 은행 전반에 만연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부감. 왜 그렇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종이돈을 태어나면서부터 써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이제 끝난 게 1971년이니까 50년이 한 55년 됐죠. 네. 그러니까 55년 동안 근본이 이제 끝나고, 즉 실물 담보 끝나고, 물론 페트로달러가 실물 담보에 준하는 역할을 했지만 달러와 오일이 1대1 교환 가치를 갖고 그렇게 인증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오펙과의 협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55년 동안 인류는 뭐예요? 맹탕 종이돈을 돈으로 쓴 거예요. 희소성이 없는 돈을 써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55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 없겠죠. 자기가 태어난 후, 혹은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은 태어난 후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철든 이후로 보고 자란 게 뭡니까? 네. 담보가 없는 희소성을 담보하지 않은 종이돈을 쓰는 것만 구경하고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희소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희소성이 담보되어 있는 돈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담보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야, 돈은 자고로 종이로 만들어야지. 희소성이 없는 종이로 만들어야지. 희소성이 있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돈이라고 할 수 있냐. 이따위 생각이 머릿속에 라고 얘기하면 너무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대가리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거다. 은행 담당자들이 은행장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협회 분과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시장의 과도하게 뜨거운 관심과 은행 내부의 싸늘한 반응이 힘들다. 이 온도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야. 시장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나온다고 막 언론도 그렇고 증권가도 그렇고 난린데 은행에서는 싸늘해가지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다 이거야. 망합니다. 네. 제가 왜 나와봤자 망한다라고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지 이 문맥만 읽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즉 이게 우리나라 스테이플 붐의 실체예요. 실제 모습이 이래요 지금. 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성공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자료 참고해서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디파이 라마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좌측 메뉴에 잘 찾아보시면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등이 누굽니까? 테더고요. 블록체인이 무려 몇 개예요? 87개. 그다음에 2등이 USDC인데 여기는 107개의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 점유율은 USDT가 62.43%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블록체인에서 주로 돌아가느냐? 제가 저번에 우리나라 발행하면 어디서 돌려야 된다라고 신문기사 보여드렸습니까? 이더리움에서 돌려야 된다라는 기사를 보여드렸어요. 그 기사의 이유도 이거예요. 현재 이더리움에서 50%가 돌아가고 있고, 트론이 31%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돌려야 되겠죠. 근데 그 기타 등등이라는 것도 다 이더리움 계열이에요. 뭐, 레이어 2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에서 무조건 끼고 돌려야 된다. 지금 달러 다음 화폐가 뭡니까? 유로죠. 그런데, 유로를 표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몇 등이에요? 여기 EURC라고 25등이 있어요. 시장 점유율은 몇 퍼센트예요? 예, 뭐 0. 몇 퍼센트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로로 하는 것도 25등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서클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2위 하는 서클사에서 만든 건데도 유로를 페그해가지고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은 25등밖에 안 되고 시장 점유율은 0.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원화를 팩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한국에 있는 은행이 발행을 한다? 이게 랭킹 10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코인 하면은 시큰둥하고 이러고 있어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 근데 지금 한국은행장은 뭐 걱정하고 있어요? 야, 이거 발행했다가 사람들, 국민들 다 이걸로 쓰고 막 전 세계가 이걸로 다 쓰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한심한 얘기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자, 다른 기사들 빨리 쭉쭉 보겠습니다. 개인 채굴자가 비트코인 채굴 돌리는데 몇만 년에 한 번 당첨될 수 있어요. 희소한 확률이 있는데 그것도 전 세계에서 여러 명이 하다 보면 한 명이 얻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3.125개 채굴됩니다. 그런데 PC에서 노트북에서 채굴 돌리다가 한 명이 당첨됐다. 그런 뉴스가 또 떴어요. 제가 이거 몇 달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또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복권 사는 셈 치고 돌려보실 수는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미국이 지금 지니어스 법안으로 상원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합법화 시켰는데, 우리가 예전부터 이야기해 왔죠. 이렇게 되면은 테더보다는 USDC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USDC는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통제하에 있고, 그래서 USDC를 더 밀어서 키울 것이다. 사장도 미국 사람이고, 주식도 미국 주식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담보물입니다. 그래서 서클은 100% 미국 국채고, 테더는 미국 국채에다가 비트코인하고 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담보물은 미국 국채로 다 했고, 기타 자산으로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또 채굴하고 이런 데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자, 그런데 100%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는 게 더 안전한 겁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을 나눠 갖고 있는 게 안전한 겁니까? 지금 미국 스스로도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서클이 100% 미국 국채로 담보하는 게 안전한 거냐? 미국이 마음은 끝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서클의 단점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하는 10가지 이유 해가지고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10가지 우상향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 비트코인 ETF, 순이익 증가, 뭐 코인 가치 변동, 기업 순이익의 반영, 뭐 여러 가지 쭉 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것들은 비트코인 외부적인 요소예요. 비트코인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가치가 상승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내재 가치. 그 내재 가치는 뭡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희소성에 의해서 담보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만약 미국 정부에서 금지시켜. 스테이블 코인 막아.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 금지시켜. 별의별 난리가 나더라도 종이돈은 지금 가치가 급락하고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종이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래요. 금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금이요? 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무역 거래하려면은 지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우디에서 석유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이 전산으로 송금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그러면 유조선을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을 몇 지게를 지고 가야 됩니까? 몇 명이 지고 가야 됩니까? 소달구지로 지고 가야 됩니까? 트럭을 렌트를 해서 지고 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금을 해? 디지털 화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그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담보돼 있고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가요. 미국 정부도 보유하려고 해요. 전 세계가 가지려고 이제 달려들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뭐로 가겠어요? 비트코인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현재로서 희소성을 담보하고 있는 유일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물로 거래할 수 없어요. 어떻게 조개 껍데기를 가만히 지고 다니면서 거래를 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디지털로 거래해야 되는 거고 디지털로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즉 그게 디지털이잖아요. 그 일반 디지털은 문제가 뭐예요? 삭제할 수 있고 복사할 수 있고 누구나 위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래요? MP3가 그렇고, 그렇죠? 디지털 영상이 그렇고, 디지털 영상 중국에서 다 지금 뭐예요? 동영상 복제해서 요번에 무슨 K-팝 뭐 하는 넷플릭스도 다 봤대잖아요. 오징어 게임 3도 다 봤대잖아요. 다 복제 이렇게 돼요. 디지털로 돈을 만들면 그렇게 돼요. 근데 사토시가 복제할 수 없는 디지털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야?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은 장부를 서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위조하거나 복사하거나 삭제하거나 해도 다 그게 거짓 판명돼가지고 바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15년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의 무결성이고 비트코인의 희소성이고 이게 유일하게 담보가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블록체인들은 이렇게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지를 못해요. 소수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퍼블릭이라고 해도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전 세계가 나눠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비트코인만. 그리고 희소성이 담보되어 있는 유일한 디지털 화폐예요. 디지털이어야만 전 세계가 송금하고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종이돈으로 하려고 해도 그게 며칠씩 걸렸단 말이에요. 하물며 금부치로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안 된다고요. 종이돈은 끝났다고요. 달러가 붕괴되고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 Block chance.